안녕하십니까, 이내오와입니다. 평등에 대해서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등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용을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에서 평등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시는데요. 화면에 띄어진 평등 관련 조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평등 조항을 보시면 헌법 제11조 제1항 하고 그 나머지 평등 관련 조항을 제가 분리해서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선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고 후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제11조 제1항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 2항 또 3항 그 다음에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여성 차별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차별 금지 등등의 이 평등 조항이 이렇게 쭉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11조 1항하고 헌법 제11조 2항 이하의 이 평등 규정들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11조 1항은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11조 2항부터 쭉 규정된 헌법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과 관련해서 평등하다. 또 3항은 훈장 등 영전과 관련해서 평등해야 된다. 또 근로조건에서 여성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11조 2항 이하는 모든 국민, 모든 사항이라 하기에는 좀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사람이거나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을 평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11조는 모든 국민이라고 해서 이걸 일반 규정이라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는 평등할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조 2항부터는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평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11조 2항 이하는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일반 규정하고 특별 규정은 헌법에서 실제로 어떤 심사를 진행해 갈 때 상당히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일반 규정, 특별 규정의 적용 순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 규정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제11조 2항 이하. 만약에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평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32조 4항 이거를 먼저 적용시킵니다. 요걸 먼저 적용시켜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 조항인 제11조 1항은 적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머지 지금 이 헌법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적용시켜야 될 이런 어떤 특별 규정이 없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규정인 제11조 1항은 특별 규정이 없을 때에 적용을 시키는 기고 제11조 2항 이하 특별 규정이 있는 어떤 불평등 사례가 발생하면 제11조 2항 이하에 해당 조항을 먼저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의 평등 조항은 일반 조항과 특별 조항을 갖고 있고 혹은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을 갖고 있고 특별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 규정을 먼저 적용시키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때서야 일반 규정을
제11조 1항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규정하고 특별 규정은 적용 순서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의 상당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의 평등 관련 조항은 그런데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평등과 관련된 어떤 문제 사례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어떤 평등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있었을 때요, 그 사례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생겼는데 그 사례가 서로 같은데 어떤 것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은데 다르게 취급한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 같은데 같게 취급한다. 또 어떤 비교되는 사례와 다른데 다르게 취급한다. 또 다른데 이상하게 같게 취급한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어떤 유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줄이면요,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된 평등에 대한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내용적 기준이 된다. 이 뜻입니다. 바로 이 기준은 바로 2000 몇백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거기서부터 형성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평등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용적 기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기준을 여전히 적용시키고 있다. 이거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이런 어떤 내용적 기준을 어떤 단계, 어떤 구조로 이것을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것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된, 평등에 대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같은 것인데 같게 취급하느냐, 같은 것인데 다르게 취급하느냐, 뭐 이런 어떤 판단을 쭉 해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된 평등 사례가 있을 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집단을 설정하는 게 어떤 평등을 판결하는 가장 첫 번째의 절차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남자만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병역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이것은 과연 평등한가 불평등한가 라는 평등 불평등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은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같기 때문에 같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비교했을 때 그걸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같으니까 또 다르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이 남자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서 평등 불평등 문제를 판단할 때는 남녀가 공무원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같은데 왜 다르게 취급하느냐, 다르니까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응시해서 합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똑같이 이 병역 의무, 국가를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남자만 가는 것은 적절한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학에서, 여대에서 약대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여대에서 약대가 개설되어 있을 때 남자는 그 약대에 지원할 수가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교나 학과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즉 남자 여자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입시하고 여성만 지원할 수 있는 여대 약대하고는 같은 사례인가 다른 사례인가, 같다면 왜 다르게 취급하고 다르니까 다르게 취급한다. 자,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평등에 관한 문제가 된 어떤 사례를 해결할 때는 그 사례에 비교할 만한 비교 집단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차죠. 그런데 이 비교 집단을 잘 설정하느냐 잘못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 집단 설정은 평등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교 집단 설정은 굉장히 어떤 신중하고 숙고해야 될 절차의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비교 집단을 항상 바람직하게 설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헌법적 판결을 했을 때 이 비교 집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때때로 비판받기도 하고 옹호받기도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평등에 대한 어떤 결과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를 판단할 때는 바로 이 비교 집단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평등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는 바로 비교 집단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헌법재판소는요, 평등과 관련된 문제된 사례, 평등과 관련된 문제된 사례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평등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비교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데 다르게 취급한다, 같은데 다르게 취급한다, 이런 어떤 평가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데 같게 취급한다, 같은데 다르게 취급한다, 이 취급을 누가 뭐냐, 이 취급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사례인데 왜 이 사례는 다르게 법률이 취급하느냐, 다른 사례인데 이것을 왜 법률이 같게 취급하느냐 라고 해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평등과 관련된 문제 사례에서 평가를 하는 대상은 그 사례를 다르게면 다르게, 같게면 같게 취급하는 법률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이 평등과 관련된 문제 사례에서 판단하는 그 대상은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고 그 사례를 다르게 혹은 같게 취급하는 그 법률이 정당하냐 안 하냐, 그래서 위헌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에서 평등과 관련된 문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것을 다르게 취급하느냐 같게 취급하느냐를 비교 집단을 설정해서 그것과 같은데 다르게 취급한다, 다른데 같게 취급한다 라는 형태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남자나 여자나 모두 공무원을 지원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병역은 왜 남자만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법률이 공무원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고 남자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을 할 때 어떤 법률이 그 다르게 취급하거나 같게 취급하는 그 자체로 헌법적 평등 원리로 봤을 때 그 법이 부당하다, 정당하다가 아니고 그 다르게 취급하는 데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르게 취급하는데 혹은 같게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면 남녀 공무원은 동시에 공무원이 지원해서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데 그런데 병역은 남자만 가도록 이게 법률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같은데 다르게 취급하는 이러한 것은 이미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법률은 부당한 법률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좀 정리하면 헌법재판소는 우선 문제가 평등과 관련된 문제가 된 사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 집단을 먼저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같은지 다른지, 같은데 다르게, 다른데 같게 취급하는지 이걸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된 사례 자체가 아니라 그 사례를 다르게 혹은 같게 만드는 법률을 판단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다르게 같게 하는 것만으로 이 법률이 부당한 게 아니고 그 같게 다르게 하는 그러한 법률이 그 같게 다르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평등에 적합한 거고 없다 그러면 불평등한 법률로서 위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당한 이유,
같은 것을 다르게 하고 다른 것을 갖게 하는데 그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이 법률이 바로 위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유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상적인 법률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정당한 이유를 어떤 법률이 다르게 갖게 하는 이 법률을 정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